현대시 11강입니다. 가을집 짓기 홍윤숙의 작품인데요. 자, 선욱 특강 지금 103쪽이네요. 자, 감상 포인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자기 성찰을 통해 방황하고 고뇌하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평안을 지금 경험하는 자의 내면을 형성한 작품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지금 계절이 여름에서 이제 어떻게 가을로 바뀌는데, 자, 여름의 시간은 결국 어떤 시간? 바로 과거에 어떤 방황하고 고뇌했던 시간이라고 본다면, 자, 이 가을이란 시간은 결국 뭐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성숙의 계절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에서 집으로 돌아가 버려뒀던 집을 수리하는 화자의 행동은 바로 이 본연의 자아를 돌아보고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지금 본다고 그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행에서 따뜻한 손을 잡는 이별이란 표현을 썼는데, 자, 화자의 노력의 결과로 이 평안의 상태에 이르는 상황을 지금 역설적으로 따뜻하다라는 어떤 긍정적 이미지와, 자, 이별이란 부정적 이미지가 같이 결합을 했죠. 역설적 표현이 보여집니다. 자, 주제 갑니다. 방황하고 고뇌하던 과거의 삶을 극복하고 누리는 어떤 평안함, 마음의 평안을 나타내네요.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돌아가겠답니다. 어디로? 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 이거 실제 어떤 이 공간, 물리적인 어떤 공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자, 자신이 지난날에 어떤 젊음에 방황을 했단 말이야. 젊은 날에. 자, 그곳에서 이제 본연의 자아를 성찰하고, 자, 어떤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니까 이때 마음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어떤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바로 집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물리적 집이 아니라,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집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내면적인 어떤 공간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바로 어떻게, 아, 내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전나무 그늘이 한 겹씩 엷어지고, 자, 나무 그늘, 자, 전나무의 어떤 녹음입니다. 나무가 우거졌던, 나뭇잎 우거졌던 것이 한 잎, 두 잎 엷어졌다는 건 낙엽이 되어서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국화꽃이 피는 이런 가을, 한두 송이가 바람을 물들이면, 자, 바람을 물들였다고 표현했는데요. 바람이라는 건 촉각적인 이미지인데, 이것을 국화꽃의 어떤 노란색이나 이것으로 해서, 자, 노랗게 물들었다고 했으니까 시각적 신상으로 쓰였네요. 바로 공감각적 표현입니다. 흩어졌던 영혼의 양떼를 모아서 그랬는데, 흩어졌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방황, 어떤 내면적인 혼란을 나타내고요. 자, 이 영혼을 모아서 그 영혼의 양떼, 실제 양떼가 있는 게 아니라, 자, 흩어졌던 이 영혼들을 지금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자, 집, 방황을 끝내고 이제 본연적 자, 바로 내면적 세계에 있는 바로 본연의 자아를 지금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서 한 생에 버려뒀던 빈집을 고치겠다 합니다. 자, 빈집이란 뭔가 텅 비어있는 내면적 세계가 비어있다는 것은,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마음의 방황 내지 혼란의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 영혼을 돌보고 치유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 누적된 그 병의를 찾아서, 병의 원인, 자, 이것을 찾아서 무너진 담을 다시 쌓고 창을 다시 바르고, 자, 이 행위는 결국 마음을 어떤 정리하고, 자, 수습을 하고 있네요. 자, 그걸 통해서 상한 가지, 상처받은 어떤 내면의 의식을 다독여서 등불 앞에 앉혔대요. 자, 바로 어떤 내면적 성찰을 보여줍니다. 자, 마늘처럼 꽉 찬 어떤 달처럼, 자, 보름달처럼 따뜻한 밤이 오고 그랬으니까, 자, 자신의 마음의 어떤 평안한 상태를 지금 뭐라고 했어요? 보름달처럼 따뜻한 밤이다, 이렇게 좀 표현했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밤이란 시각적 심상을 지금 따뜻하다는 촉각적 심상으로 쓴 공감각적 표현이 보입니다. 자, 결국 이것은 마음의 어떤 평온과 그 다음에 충만함이 지금 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 생애에 망가진, 내 인생에 망가진 부분들이 수묵으로 떠오른다 그랬으니까, 자, 지난날 자신들의 망가진, 자, 어떤 방황이었던 이런 거나 마음의 상처들 같은 자신의 어떤 참 모습이, 자, 수묵, 자, 흑백의 영상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비처럼 그 위에 내리는 쓸쓸한 평화라고 했으니까, 자, 쓸쓸함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평화라는 긍정적 이미지가, 자, 하나 안에 같이 쓰였네요. 자, 이걸 통해서 바로 어떻게 쓸쓸한 평화는, 자, 화자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바로 내면의 평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때는 부서지는 열기로 나를 지새우기도 하고, 자, 방황과 고뇌의 어떤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이제는 수리하는 노고로. 자, 그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수리한다고 표현했네요. 자, 그 노력과 그 고통으로 밤을 밝히는 이 가을은 꿈도 없이 깊은 잠에 자, 평안으로 온다 그랬으니까. 자, 이 가을이라는 거, 여름이 가고 결국 가을이라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화자는 바로 자신의 성찰을 통해서 내면의 성숙의 시간을 갖게 되겠죠. 자, 그리고 결국 화자가 궁극적으로 지금 추구하는 바로 이 평안의 상태에 지금 도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거. 자, 잠에 자, 관용어가 뒤에 있고, 앞에 있고 평안은 그 다음 행으로 넘어왔네요. 자, 깊은 잠에 어떤 평안이다 이런 뜻인데, 자, 행간 걸침이 보이네요. 자, 마지막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로 온다 그랬으니까, 자, 이때 마음의 평안이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여기서 따뜻한 것은 현재의 어떤 자기 내면의 어떤 평안이 얘기하는 것이겠고요. 자, 이때 이별이라는 건 무엇과 이별을 하는 거야? 자, 방황했던 과거의 그 하나하나들과 지금 이별을 하고 있는 것. 자, 그걸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로 표현했어요. 자, 그만큼 화자는 지금 어느 상태에 이르는 거? 자, 바로 이 과거의 방황의 시간이 끝나고, 자, 바로 이 성숙의 어떤 내적 성숙을 이뤘다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뒷부분에 돌아가야지의 어떤 반복을 통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아 회복. 자, 실제 집이 아니라 내면적인 어떤 자기의 본연의 자아를 지금 자꾸 회복하고자 하는 어떤 다짐이라고 있습니다. 자, 떠나온 집이나 빈 집이 외부에 실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공간이라는 것. 자, 외부적 세계가 아니라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포인트 1입니다. 과거와 현재 어떤 대비가 보이는데요. 자, 여름이란 시간은 과거의 시간이에요. 자, 이 시간은 아까 여기 있는 시가들 흩어진 영혼의 양떼가 있는 시간이고, 무너진 담이 있고, 상한 가지가 있고, 부서지는 열기들. 자, 이것은 결국 정돈되지 않고 훼손된 이미지의 어떤 과거의 삶을 의미하게 된다면, 자, 여기서 가을이란 시간은 현재의 시간으로서, 자, 만월처럼 따뜻한 밤이면서 쓸쓸한 평화가 있는 공간이고, 자, 수리하는 노고가 있는 치유의 어떤 공간이고, 자, 그러면서 평안, 그 다음에 또 자,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의 시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충만하고 평온한 이미지로 형상화된 바로 현재의 시간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 이별은 어떤 걸 이별을 한다는 거야? 자, 왼쪽에 있는 이 과거의 상황으로부터 이별을 해서 지금 결국 내면적 평안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 상황이 될 겁니다. 자, 포인트 2입니다. 표현상의 특징인데요. 자, 이 반복을 통한 화자의 다짐이 잘 드러나고 있고요. 가을밤 그림의 어떤 시간적 개념과 집이라는 공간적 중심으로 내면적 공간이겠지만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자, 이걸 통해서 화자의 내면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작품의 역설적 표현이 보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화자가 지금 평화를 회복하고 성숙에 이르는 어떤 상황을 부각시켰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이것이 역설적인 의미가 되는 이유가 뭐냐 건데, 자, 상처받은 채 입은 채 방황하던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 자, 이것을 물어봤고요. 이 자체를 지금 이별이라고 본 거죠. 이걸 벗어나서 결국 자아를 회복하고 내적 평화를 경험하는 화자의 상황을 이것을 역설법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나작품에 갑니다. 자, 섭섬이 보이는 방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작품은요. 자, 부제가 붙어 있네요. 자, 이중섭의 방에 와서 이러니까, 자, 화자는 지금 이중섭이 예전에 6.25 전쟁의 상황에서 피난 시절, 자, 1년 동안 머물렀던 그 방, 제주도에 있는 그 서귀포에 있는 방, 자, 이곳을 지금 방문을 했나 봐요. 자, 그리고 자, 그것을 이제 시로 형상화시켰습니다. 자, 밑에 감상 포인트입니다. 시인이 자, 이중섭 화가가 살던 곳을 방문하고 떠올린 시상을 형성화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풍요롭고 평화로운 이상세계의 모습과 순수한 동심이 구현된 세계의 모습. 자, 이것은 어디 있는 거? 실제 생활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바로 누구? 지금 이중섭 화가가 지금 표현했던 어떤 작품 세계입니다. 자, 화폭에는 이렇게 그려졌는데 하지만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했던 예술가의 삶과 대비를 이루게 되는 이걸 통해 한층 자, 숭고함을 느끼게 되네요. 자, 주제 들어갑니다. 자, 주제는
자, 이중섭의 삶과 이중섭이 꿈꿨던 세계를 떠올리면서 어떤 연민의 정서를 느끼네요. 자, 연민의 이유는 자, 나중에 뒷부분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자, 소기포 언덕 위에 초가 한 채가 있고요. 자, 이곳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자, 거기서 뭐가 바라보여? 바로 그 바닷가 쪽에 이 섭섬이라는 섬이 하나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거기 서귀포에 이렇게 이중섭 거리가 따로 좀 있고 이제 거기 이렇게 보시면 그 옛날 그 상황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자, 그 앞에서 보이는 그 섬이 바로 이 섭섬이라는 섬입니다. 조그만 섬. 자, 그리고 그곳에서 이 1950년 이제 피난을 이제 이 전쟁을 피해서 지금 가족들과 함께 이곳 제주도까지 지금 피난을 오게 되는데요. 자, 거기서 언덕 초가집 한 채가 아주 귀퉁이 고방이라는 것은 아주 좁은 방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걸 하나를 얻었답니다. 자, 실제 공간은 진짜 성인 한 명, 두 명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한 아주 비좁은 방이에요. 자, 거기에 이중섭의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생계를 이어가던 그 생활적 공간이 되는데요. 아고리와 그다음 발가락꾼. 아고리는 바로 누굴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서 아고라는 말은 자, 이 턱이란 뜻이겠고요. 리라는 것은 그 성, 이중섭의 성 리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자, 턱이 긴 이중섭을 그 아내인 마사코는 뭐라고 불러요? 아고리 이렇게 불렀고요. 이 발가락꾼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 이 마사코가 지금 아내인 마사코가 발가락을 다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 애칭으로 이 발가락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고리 발가락꾼은 각각 이중섭과 아내 마사코를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부는 아이들을 키우며 이곳에서 살았답니다.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방보다는 차라리 관에 가까운 자, 이것을 아주 비좁은 이 공간을 지금 관이라고 표현했네요. 실제적으로 성장이 지금 작습니다. 이 가까운 그 방에서 그 비좁은 방에서 개와 조개를 잡아먹으며 살았대요. 자, 그만큼 이제 가난한 생계를 간신히 이어나갔고요. 아이들이 해변에서 묻혀온 모래알이 버석거려도 밤이면 식구들의 살을 부드럽게 끌어안아서 조개 껍질처럼 입을 다물던 방 그랬으니까. 자, 비록 방은 좁아요. 그리고 가난한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가족들은 서로가 어떻게 서로를 끌어안고 그 비좁은 방에서 같이 잠을 잡니다. 바로 그나마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었겠죠. 게를 삶아 먹은 게 미안해 게를 그리는 아고리와 이중섭과 소라 껍질을 그릇 삼아 상을 차리는 발가락꾼 아내인 마사코. 자, 이건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중섭의 어떤 그 예술 세계의 모습 그 소재들이 지금 나오는데요. 자, 이중섭은 초창기의 작품들은 거의 우리 어떤 현실적인 어떤 토속적인 어떤 소를 지금 많이 소재로 그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제주도로 지금 피난을 오고 난 이 시대인데 이 상황에서는 바로 이 바닷가의 풍경과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순진무구한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화폭으로 담기게 되는데요. 자, 바로 그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서로의 몸을 끌어안던 석회질의 방. 자, 이 작품에서 그 부분. 아까 우리 주제가 연민이라고 했었죠? 연민이 있었는데, 자, 그것은, 자, 결국 이 가족들은 이중섭과 그다음 아내 마사코는 결국 1951년에 이곳 제주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결국 어떻게 52년에 아내 마사코는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떠나버리고 말죠. 자, 그래서 이중섭은 잠시 그 일본에 들렸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결국 누가 지금 56년도에 지금 이중섭이 사망할 때까지 결국 이 가족들은 다시 이제 끝내 결국 헤어지고 맙니다. 자, 그래서 외롭게 결국 이 서대문 적십자 병원에서 결국 이중섭 화가는 결국 죽게 되죠. 자, 이 상황이 이것을 지금 이 석회질의 방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언젠간 무너질지도 모르는 아주 어떤 불안한 어떤 삶 자체가 되는 거고요. 바로 이것은 바로 불행한 미래를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방이 너무 좁아서 그들은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높이 가질 수 있었다 그랬는데, 자, 이 사다리는 어떤 역할이에요, 그럼? 자, 현상과 그 다음에 이상적인 하늘을 연결하는 거니까. 자, 물질적으로는 비록 궁핍했지만, 그래도 어떤 나름대로 이상을 꿈꾸며 이 부부는 여기서 살았습니다. 자, 꿈속에서나 그림 속에서 자, 아이들은 새를 타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자, 복숭아, 이 천도복숭아도 결국 바로 어디 나와 있는 이중섭 그림의 어떤 제재가 됐는데,
자, 이 복숭아는 마치 하늘의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자, 총소리도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총소리가 의미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바로 6.25 전쟁의 어떤 폭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현실적으로는 지금 6.25 전쟁을 피해가지고 이 제주도까지 지금 피난을 와 있어요.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궁핍했지만, 자, 어떤 예술적인 세계만큼은 어떻게 해요? 상당히 동심어린 이런 자,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총소리마저, 이 전쟁마저도 그의 어떤 예술 세계, 평화로운 어떤 세계에 이걸 간섭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 섭som이 보이는 이 마당에 서서 서러운 햇빛에 눈부셔 한 날 많았더라도 그랬는데, 자, 햇빛을 보면 눈물이 나죠. 자, 그것처럼 눈부셔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는 경제적인 어떤 가난 때문에 자, 여러 가지 서러움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은박지 속의 바다와 하늘, 그 다음에 개와 물고기는 아이들과 해질 때까지 놀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은박지는요, 결국 여기는 누가 이중섭이 결국 뭘 살 수 없으니까 이 도화지 같은 경우를 살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은박지 종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끌칼 같은 경우를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걸 우리 낙서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중섭의 어떤 미술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와 물고기는 아이들과 해질 때까지 그곳에서 이제 천진난만하게 이제 뛰어놉니다. 결국은 그 그림 안에 아이들의 모습이 개도 있고 그다음 물고기의 그림이 있고 그 아이들이 함께 뛰어노는 그 그림들이 이렇게 이제 화폭에 담기게 되면 개가 아이의 잠지를 물고 아이는 또 물고기의 꼬리를 잡고 했는데 자, 자연과 아이가 좀 어울려 갖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지금 그림으로 그린 건데 자, 물고기는 아고리의 손에서 파닥거리던 바닷가 그 행복조차 길지 못하리란 걸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행복 이 가난하지만 그래도 단란하게 살았던 이 가족의 행복이 그렇게 길지만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왠지 그 행복은 오래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암시하게 되고요. 아고리와 발가락꾼은 알지 못한 채 살았대요. 자, 빈 조개 껍데기에 새를 든 소라개처럼 그랬으니까. 자, 소라개는 여기 나의 집이라기보단 남의 집에 지금 새 들어있는 바로 누가 되는 거야? 이중섭과 그의 아내 마사코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결국 다시 올라가 본다면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피난 와서 산 것은 세를 들어 살건 한 51년도, 한 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52년도에 아내는 결국 일본으로 떠나버리고 자식들과 함께 자, 그때부터 이제 혼자가 된 이중섭은 결국 4년 만에 결국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자, 이런 삶을 자, 미래에 대해서 결국 서로 간에 알지는 못했겠죠. 자, 일단 여기 문장 순서가 바뀌어 있네요. 소라게처럼 뭐뭐란 걸 알지 못한 채 살았다 이거니까 도치. 자, 여기서 이 새든 소라게처럼 살았다는 것은 소개포에서 가난한 가운데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살던 이중섭의 삶이긴 하지만 그 삶이 그리 오래되지 못한 것을 자,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상황입니다. 자, 결국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별을 하고 말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포인트 1번 갑니다. 표현상의 특징인데요. 자, 과장된 표현이 보이고요. 자, 이것도 가족의 어떤 궁핍한 삶의 모습이 보여지네요. 자,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심상이 사용됐고요. 자, 도치법과 그다음 지규적 표현, 뭐뭐처럼이란 지규적 표현이 보이네요. 자, 시적 공간의 대비입니다. 귀퉁이의 고방이나 그 좁은 방이나 관에 가까운 그 방이라든가 자,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 물질적으로 궁핍한 현실을 드러낸다면 자, 거기에 비해서 꿈속에서나 그림 속 또는 은박지 속의 이런 바다와 하늘과 같은 자, 거기서 또 뛰어노는 아이들의 어떤 모습 자, 이런 것들은 자, 풍요롭고 평화로운 어떤 이상 세계 그림의 어떤 화폭에 담겨져 있는 이런 모습이면서 바로 작가인 또는 화가였던 바로 이중섭이 꿈꿨던 자, 풍요롭고 평화로웠던 이상적 세계의 모습이 될 겁니다. 자, 아랫부분에서는요, 그 총소리와 은박지 이 부분이죠. 6.25 전쟁의 어떤 상황, 자, 이것과 이 담배갑 속의 은박지를 이용한 그림 낙서화라고 했었죠. 자, 그 은지화 또는 낙서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림의 어떤 미술 기법들을 지금 소개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시적 화자하고 시적 대상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거 정리할 부분인데요. 시적 화자는 시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시의 화자 또는 시적 화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시의 화자라면 시적 대상은 시에서 어떻게 하는 사람?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형성하고 있는 어떤 반영,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시적 대상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고리 바로 누구야? 이중섭이겠죠? 자, 이중섭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시적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시적 화자는 누굴까요? 예, 시적 화자는 자, 이곳을 방문한 예전에 바로 여기 이중섭 가족이 머물렀던 그곳을 방문한, 지금 그곳에 없지만 이중섭이 그 방문한 어떤 화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선 정확히는 나이덕이란 지금 누가 지금 시인이 내세운 어떤 화자가 자, 누구의 집을 자, 예전에 세를 들어 살았던 이중섭의 가족들이 그곳에 방문을 해서 자, 그곳에서 누구 이야기를 바로 이 아고리 발가락군 바로 이중섭과 그의 아내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곳을 방문한 섭섬에 여기 방문을 한 섭섬 앞에 있는 그 누구야 이중섭의 어떤 집을 방문한 사람이 바로 누가 되는 거고 시적 화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중섭과 그의 아내와 가족들이 바로 뭐가 돼 시적 대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갖고 지금 11강이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칩니다.